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 이민영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14살 중학생이던 민영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침묵이 집안을 무겁게 감쌌습니다. 민영아, 잠깐 이리 와봐. 아버지가 민영을 불렀을 때 그분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민영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만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전학을 가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성고문처럼 들렸어요. 지금까지 다니던 사립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동네의 공립학교로 옮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민영은 지금껏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익숙한 교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모든 일상과 작별해야 했어요. 새 학교 첫날, 민영은 어색한 교복을 입고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학 온 이민영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영에게 쏠렸죠.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서율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인기 많은 아이,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아이이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영은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이라 소중히 먹고 있었죠. 그때 유리와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야, 전학생. 너 어디서 왔어? 유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리는 민영의 도시락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와, 김치볶음밥. 진짜 서민적이네.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민영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민영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어요. 유리는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민영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민영이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짝꿍이 되는 것도 피하려 했죠. 14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서유리는 교실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명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고급 의료진이었던 유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고 용돈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았죠. 무엇보다 유리에게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애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도 같아 보이잖아. 유리가 쉬는 시간에 몇몇 친구들에게 속삭였을 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학생들에게는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유리의 말은 곧 법이 되었고 민영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민영은 운동복이 없어서 체육복을 빌려 입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유리가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체육복도 없어? 진짜 불쌍하다. 아이들이 웃어댔고 민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조차 애써 모른 척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민영은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기도 했지만 미안. 빈자리가 없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혼자 도시락을 먹는 날이 늘어갔고 민영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건 생일 파티 사건이었어요. 반 아이들 대부분이 유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민영만 빠져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아이들은 파티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민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민영이는 왜 안 왔어? 한 아이가 물었을 때 유리는 초대 안 했는데? 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민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숙제만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리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욕하지는 않았지만 민영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민영만 빼고 조를 짰고 수학여행 버스에서도 민영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가난은 정말 전염되나 봐라고 유리가 중얼거린 말이 교실 전체에 퍼져나갔죠. 마침내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영은 그 누구와도 사진을 찍지 못했고 졸업 앨범에서도 혼자 있는 모습만 남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아쉬워할 때 민영은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민영은 이름 없는 졸업생이 되어 중학교를 떠났어요. 졸업 후 민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과 모욕적인 말들이 민영의 마음속에 불씨를 남겼거든요. 다시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민영을 지배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민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미안, 공부해야 해라며 거절했고 방학 때도 학원과 도서관을 오갔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도 민영의 변화에 놀랐죠. 민영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민영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민영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민영은 최상위권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경영학과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진 이유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민영은 학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소모임보다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교수들은 민영을 주목했습니다. 이 학생은 뭔가 다르다는 평가가 자주 나왔죠. 민영은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졸업 논문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전략에 관한 것이었는데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민영은 곧바로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미 많이 축소된 상태였지만 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민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아버지도 차츰 민영을 믿게 되었습니다. 민영은 기존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한번 실망시키면 다시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 만에 회사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민영은 여러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짜 경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에 초라했던 중학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30살이 된 민영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민영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영은 사무실에서 다음 달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는데
오랜만에 본 이름에 민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유리라는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 알림이 온 거였죠. 호기심에 접속해보니 유리는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브랜드 엘레강스의 CEO 서유리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넘쳤고 화면 속 그녀는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이었습니다. 팔로워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실시간 시청자도 수만 명에 달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라이브를 켰는데요. 유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제 모교 중학교 동창회를 제가 주최하게 되었거든요.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 사진이 떠올랐고 댓글창에는 와 대박, 부럽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민영은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유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반 아이들과도 잘 지냈고 다들 저를 좋아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영은 그때의 기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리의 말에 댓글창에는 인싸는 타고나는군요. 부러워요. 같은 찬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영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를 완전히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유리의 모습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동창회에서는 학창시절 이야기도 많이 나눌 예정이에요. 모든 친구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정말 설레거든요. 유리가 말하는 모든 친구들 속에는 민영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마 유리는 민영의 존재 자체를 잊었을 거예요. 라이브가 끝난 후 민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교실에서 받았던 모욕과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은 정말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민영은 천천히 컴퓨터를 켜고 유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뷰티 브랜드 CEO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회사의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제품의 품질 문제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미화해서 포장하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했거든요. 민영은 달력을 보며 동창회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민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절제된 메이크업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15년 전 그 초라했던 소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인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영은 조용히 입구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그룹을 이뤄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화려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가 둘러싸여 있었어요. 유리야, 정말 성공했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같은 찬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그 모든 관심을 즐기고 있는 듯 했어요. 민영이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지? 우리 반 맞나? 되게 고급스럽게 생기셨는데? 민영의 세련된 모습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 혹시 한 동창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기억하세요? 민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 동창도
민영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때 유리가 민영을 발견했어요. 잠깐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반이셨나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오랜만이에요. 민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을 때 유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닮았는데 혹시 성함이 이민영이에요. 민영의 대답에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영이 그 조용했던 애? 와, 진짜 달라졌네. 민영은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겠지만 이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요즘 뭐 하세요? 유리가 어색하게 물었을 때 민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민영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저 작은 회사가 아닐 거라고 직감했어요. 곧 유리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고 유리는 다시 사람들 사이의 중심이 되었어요.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모두 함께해요. 유리가 밝게 말했지만 민영은 조용히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달아올랐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댓글창에는 동창회 라이브 신기하다. 다들 성공하셨네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 모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창회 라이브거든요. 유리는 능숙하게 방송을 이끌어갔어요. 학창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던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카메라는 유리를 중심으로 동창들의 모습을 담아냈고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민영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가 과거를 미화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특히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죠. 유리의 거짓말에 민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데 유리야, 민영이도 왔네. 한 동창이 카메라에 대고 말했을 때 유리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아, 내 민영이도 왔네요. 유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영을 힐끗 쳐다봤어요. 댓글창에는 민영이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민영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민영을 주목했고 카메라도 자연스럽게 민영을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체 공간을 꿰뚫는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민영이 말했을 때 유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영아. 무슨. 괜찮아요. 잠깐만. 민영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받아들었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더욱 늘어났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민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저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유리와 같은 반이었죠. 댓글창에는 우와 미인이시네. 목소리 좋다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민영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유리가 말한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민영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유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가난한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자고 말한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순간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댓글창도 잠시 멈춘 듯 했다가 뭐라고요? 무슨 소리죠?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민영아, 그게 무슨 하고 말하려 했지만 민영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민영이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15년 전 진실을 말이에요. 민영이는 동창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지혜였어요. 당시 반에서 조용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교사가 되어 있었죠. 민영이 동창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안 지혜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민영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겁쟁이였어. 지혜야? 민영이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을 때 지혜는 가방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이거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그때 내가 몰래 녹화한 거야.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지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더 후회됐어.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민영은 USB를 받아들며 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민영이 보여줄 15년 전의 진실이었습니다. 민영이 태블릿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교실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 속에서 유리가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가난한 애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도 같아 보이잖아.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영을 조롱하는 유리의 모습, 점심시간에 민영을 따돌리도록 지시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된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유리의 목소리와 행동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완전 학교폭력 가해자네. 와 진짜 충격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때는 어렸고 유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영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는 당시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유리가 민영이랑 놀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왕따 된다고 하면서요. 민영이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유리 때문에 혼자 지내야 했어요.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실시간 채팅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리의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0만이었던 팔로워가 90만, 80만으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엄팔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니. 학폭 가해자 절대 용서 못해. 같은 댓글들로 채팅창이 도배되었어요. 유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영아, 제발. 그때 일은. 유리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영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제발요. 15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당신에게 했던 말. 연회장의 동창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리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속사에서, 광고주들에서, 기자들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모델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광고 촬영 취소합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유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유리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뷰티 CEO 서유리,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가해 논란, 과거 미화로 성공, 스토리 포장했나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유리의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주요 백화점에서도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연회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그날 교실에서 혼자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울고 있는 건 유리였어요. 하지만 민영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민영이 중얼거렸지만 정말로 끝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민영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관한 소식들은 여전히 화제였어요. 그녀의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렸고 부모님의 사업체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영의 회사가 유리 가족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철수한 것도 결정적이었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동창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영아, 그때 미안했어. 우리도 잘못했다. 비슷한 문자들이 계속 도착했지만 민영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과가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초라한 모습의 유리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평범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상해 보였어요. 유리는 민영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영아.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앉아도 될까?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영은 유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 교실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소녀가 이제는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과를 받아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알겠어. 복수하고 싶었어. 민영이 담담히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랐던 건 민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교실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당했던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민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정말 미안해, 민영아. 이 말이 너한테는 아무 의미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유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민영은 자신의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녁 늦게 민영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괴롭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민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존엄은 반드시 되돌려야 해. 그렇게 말하며 민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